부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제가 다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 사무처장 이금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울산 저널에서 시민 토론으로 저희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교육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조금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의 소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희 또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에 또 회원님도 지금 앞에 또 참석해 주셔서, 회원님들도 솔직히 저희가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속속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자리도 저희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회로 이렇게 또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제목은 식생활교육 활동, 저희 활동가, 그리고 또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더 정책들이 생겨나면 더 식생활 교육을 확산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조금 한번 해보는 그런 걸로 제목 식생활 교육 활동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는요,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라는 이 또 이름도 길어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오래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인지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식생활교육을 하는 단체니까 어떤 그 교육의 가치와 목표로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식생활교육 활동을 조금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사진 자료를 통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생활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의 생소리, 이 만족도와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그런 그 글을 남겨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발췌해 와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식생활 교육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좀 해결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정책이나 제안 사항들을 이야기 나누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Q&A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걸로 제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는요, 2011년 1월 11일에 설립이 되었어요. 아주 조금 15년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고, 또 이 이름이 또 생소하실지 식생활 개선 아니면 뭐 식생활 뭐 교육 네트워크 이렇게들 부르시기도 하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그 2011년 1월 11일에 설립을 했고, 식생활 관련 전반에 대해 국민적 이해, 울산의 그 시민들이 건강을 또 드높이고, 또 환경 생태계 보전, 그리고 농어원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2011년 1월 11일 설립 시에는 그 초대 대표님이 고 장태원 대표님이셨는데요. 여기 울산의 그 시민운동 쪽으로 시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가톨릭 농민의 농민운동부터 또 환경 민주화 운동 등 시민 사회 운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신데, 여기 그 장태원 대표님이 초대 대표로 계셨고, 또 이 당시 설립 당시에 또 김영군 지금 현 저희 고모님이 이렇게 뭐 친환경 급식 운동도 하신 분이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설립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는 가장 큰 그 교육 사업 중에 하나가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공모 사업을 공모해서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울산 내 30여 곳, 그리고 약 한 400회 정도의 식생활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센터장 상을 받았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처럼 이런 교육 네트워크는 전국에서 17개 시도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의 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전파를 하고 있냐면, 바른 식생활의 3대 가치라고 해서 환경, 건강, 배려의 가치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건강, 배려의 가치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식생활의 전 과정에서 이 가치를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교육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 그 단체의 주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농어원 및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활성화 및 식량 지급을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전통 식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식생활 교육이 조금씩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전파하는 방법들, 방향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바뀌고 있는데요. 그 기본 틀이 식생활 교육 지원법의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방향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교육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3차까지 썼고요. 올해 2025년부터는 제 4차 기본 계획이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4차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왔구나, 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좀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기본 계획인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잠시 이렇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 4년까지 있었고요. 국민 녹색 식문화, 환경 건강 배려를 고려한 녹색 식생활 확산이라는 요것을 포커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식생활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녹색 식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요 기본 계획 때문에 그쪽을 집중해서 전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한국형 식생활 실천, 그리고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요것들을 집중으로 하는 기본 계획이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서 식생활 교육 울산 네트워크가 그래서 생겨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이라 해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그래서 한국형의 그 한국식의 식생활 이런 것들을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이라서 이때 우수 체험 공간이라고 해서 농촌 체험 공간이라 해서 울산에는 금곡마을, 신우목장, 그리고 방구대 팜스테이, 그리고 근래에 언양 전통장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지금 울산에 우수 체험 공간, 농촌 우수 체험 공간으로 있는데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감사 식생활 요거 때문에 이제 체험 공간들도 이제 지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은요.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가정, 학교 지역을 통한 식생활의 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목표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바른 식생활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바른 식생활을 컨셉으로 교육을 많이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그리고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농업과 연계 및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식생활도 연결이 되어야지만 된다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그 식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바른 식생활로 이끌어야 한다. 해서 학교와의 이제 식생활 교육이 많이 이제 전파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농업과의 연계, 그리고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 그래서 요리 수업이라든지 식생활 요리 수업에서도 전통식의 요리만 저희가 해서 알려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요, 작년에까지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 방향을 잡고 확산을 시켰던 거는 환경, 건강, 배려,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확산한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런 가치를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이런 가치를 교육 접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3차 기본 계획에는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취약계층이나 군장병, 임산부처럼 좀 다양한 계층의 이제 식생활이 가정이랑 학교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사람 중심 맞춤형으로 좀 교육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교육이 전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그래서 환경이 조금 더 두드러져서 탄소 중립 식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식생활 교육이 조금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 요걸로
이렇게 3차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내용 보면 얘네들 그래서 바른 뭐 녹색 문화, 이런 녹색 식문화, 그다음에 바른 식생활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귀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익숙했던 이유가 이런 기본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식생활 교육울산 네트워크와 같은 교육기관들이 교육단체들이 이렇게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확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제4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늦어져서 발표가 나진 않는데 아마 농식품 바우처 부분 그리고 식생활 교육 지원 이런 부분이 합해서 이렇게 어떻게 조금 농식품 바우처가 정착을 하게 만들지 이 부분이 아마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벌써 시작은 했어요. 2월 17일부터. 그런데 요게 기본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어떤 부분으로 요게 농식품 바우처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요거는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년간 지금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식생활 교육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작년 2024년 식생활 교육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냥 간략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서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좀 다소 긴 면도 있는데 요즘 워낙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요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다양한 계층, 그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식생활 교육,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저희가 담고 있는 그 환경, 건강, 배려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달을 할까 많은 고민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그 울산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30개소 정도, 그래서 총 한 15,000명 정도의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들을 조금 전에 영상에 봤던 교육들을 좀 이렇게 뭐 교육 형태별로 미각 교육, 저희 이론 교육, 그다음에 요리 교육, 캠페인, 그리고 체험 교육 이렇게 조금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이걸 조금 세세하게 저희가 어떤 PPT를 어떤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전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조금 활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저희 식생활 교육 울산 네트워크에 수업을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일단은 그 교육으로 꼽는 게 미각 교육이거든요. 이 미각이 이렇게 입에 저희가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각 교육을 저희가 제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채소 과일과 친해지기 위한 그 기본 교육이고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봤을 때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걸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다 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 이거 먹으면 눈이 좋아지니까 당근 먹을 거야. 내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채소, 과일을 섭취를 권장하기보다는 건강한 맛을 좋아하게 만들면 그 건강은 따라오는 거다. 그런 것 개념으로 저희가 미각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각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맛은 본능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문화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또 좋아하는 맛이랑 음식이랑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맛은 본능이 아니고 그래 노출의 빈도에 따른 맛의 선호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맛은 기억이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건강한 맛을 재밌는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 만든 교육이 미각 교육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도 이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밑에 있는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내 몸이 불편해하는 음식은 보여주지 않고 이걸 띄우면서 이건 어떤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저거 맛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내 몸이 불편해하는 음식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2개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선생님이 우리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과는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오늘 같이 한번 만나보고 친해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 미각 교육입니다. 이 미각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미국 다른 유럽 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1970년대부터 미각 교육이 어린이한테 필요하다라고 해서 80년대에는 많은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을 했고 미각 전담 교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사들은 또 미각 연수원에서 미각 교육법을 배워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각 교육을 전파하고 있고요. 또 미각의 나라 이탈리아에서도 98년대부터 여기 미각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어떤 음식이 맛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서 대를 이어 전통 음식의 맛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텃밭 체험도 하고 요리 체험도 하게 이렇게 미각 교육을 이탈리아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특히 정크푸드의 집합체 급식이 유명한데 우리 옛날 사람들이라 대부분 제이미 올리버는 다 알잖아요. 되게 쉽게 재밌게 요리를 하는 요리사 셰프로 그쵸. 근데 이 사람이 학교 혁명, 학교 급식을 건강식으로 바꾸는 캠페인을 하면서 이 급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정크푸드와 이런 것들 소금, 지방 함량 높은 이런 메뉴를 퇴출시키고 건강한 재료들을 넣어서 급식을 만드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캠페인 단 1년 그때 캠페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3년간도 5천억이라는 그런 것들을 재료비를 투자해서 신선한 재료로 엄마편 메뉴도 제공하고 정규 과목으로 또 요리를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이미 올리버가 아주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셰프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급식 교육을 했지만 급식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의 집에 가서도 부모님들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냉장고나 이렇게 피자나 이렇게 좋지 않은 정크푸드들을 다 쏟아붓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이 식문화에
조금 관심이 많았던 그 영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은 지금 저희 그 식생활 교육이 조금 일본의 모습이랑 조금 많이 닮았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2005년 식육 기본법 제정을 하면서 초등학교의 교과에 미각 교육도 의무화, 그리고 아침밥 먹기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많이 했었잖아요. 아마 요 운동이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일본은 농촌에서 가져온 것과 마켓에서 구입한 인공 조미료를 음식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맛을 비교시키는 이런 미각 교육을 지금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식생활 교육울산 네트워크도 마트에서 파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전통식 음식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조금 더 건강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힘을 기르는 그런 미각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각 교육은 체험형이거든요. 오감을 사용해서. 그래서 오감,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데 이 나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감으로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콩이 있잖아요. 완두콩. 이게 아기 발가락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기 때 발가락처럼 생겼는데 우리도 아기도 엄마랑 연결된 탯줄이 있어서 그래서 무럭무럭 자란 것처럼 뱃속에서 자란 것처럼 이 콩도 콩깍지 안에서 이렇게 탯줄처럼 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꼽이 있는 것처럼 콩에도 배꼽이 있어. 그래서 우리 오늘 콩에 있는 배꼽도 한번 찾아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식재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좀 관심을 갖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미각 교육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삶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콩을 씹는 소리도 들어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재료로도 다양한 활동 오감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미각 교육으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미각 교육도 매년 저희가 다른 컨셉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좀 더 이 식생활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매년 고민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바꾸는데요. 한 번은 못난이 채소 과일, 버려지는 채소 과일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당근이 이렇게 못생겼지만 왜 못생겨졌냐면 열심히 자라는데 자라다 보니까 땅속에 단단한 돌멩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너무 단단하니까 피해서 자라야지 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또 들려주니까 또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자라는데 애썼어. 정말 기특하지. 정말 대견한 채소야. 그래서 못난이 채소 과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대견한 채소 과일, 기특한 채소 과일, 고마운 채소 과일로 불러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채소 과일을 최대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못생긴 것들로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 스티커도 붙여가면서 이 채소의 이름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친해지는 미각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도 있는데요. 이론은 말은 이론이지만 체험을 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이론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론 교육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환경, 건강, 배려의 가치를 늘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올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것도 매년 바뀌긴 하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래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 로컬 푸드, 그리고 푸드 마일리지, 제철 음식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철 음식도 그냥 얘기하면은 잘 안 듣지. 우리도 제철 음식 뭐였는지 한 번씩 좀 헷갈리지 않나요? 요즘 마트에서 자꾸 늘 볼 수 있는 채소 과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오이라든지 이렇게 여름에 나는 채소들을 우리가 시원의 채소라고 해. 왜냐면 이걸 먹으면 물도 우리 수분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하고 몸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라고 해서 제철 음식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기억에 더 잘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땅 우리 콩콩콩이라는 주제로 한 해는 한 적이 있었는데 콩이 원산지가 우리나라 한반도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산지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이것도 이야기 형식으로 두만강이 왜 두만강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콩두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콩이 많았던 강이다 뭐 이런 내용들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콩을 콩나물로 먹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근데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지만 콩나물로 먹을 때는 비타민C가 아주 많아진다. 그래서 옛날에 러일 전쟁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역사에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니까 러일 전쟁 할 때 러시아가 뭐 전쟁이 진 이유가
콩은 많았는데 콩을 콩나물로 먹었더라면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서 건강해서 전쟁에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 식량 창고에 콩만 가득했지 콩은 많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건강을 군인들이 잃어서 이렇게 전쟁에 이길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또 하면 또 아이들도 잘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 건강이랑 또 우리 그 식재료랑 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컨셉으로 푸드 마일리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입되어 오는 칠레 포도와 우리 여기 울산이랑 가까운 영천 포도를 이렇게 아이들이 역할극으로 참여를 해서 영천 포도는 가만히 앉아서 물도 마시고 햇빛도 보고 그리고 바람도 누가 쐬주고 하는데 칠레 포도는 배에서 한 달 동안 타고 오니까 물도 못 마시고 바람도 못 보고 햇빛도 못 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체험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요 PPT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어디서 많이 채소 과일이 수입되어 오는지 이런 그 세계 나라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칠레 포도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게 하면 애들이 뭐 며칠이요 하는데 실제로는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왜냐면 배 타고 온다. 선생님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데 왜 비행기 타고 빨리 안 와요? 라고 해서 얘네들은 비행기 못 타 라고 했더니 왜 못 타는지 알아?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그러니까 요거 말고 그 밀가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행기 흘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비싸서 못 타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비싸서 못 타고 오는데 얘네들 한 달 동안 그러면 우리 마트에 오면 한 달 동안 포도가 싱싱한 게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입 과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론 교육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도 환경, 푸드 마일리지, 이런 수입 과일, 채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환경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로컬 푸드, 우리 울산 지역이니까 울산 지역에 있는 그런 로컬 푸드, 대체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랑 채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의외로 또 우리 모르시는 성인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울산이 부추가 거의 최대 생산지거든요. 가락시장 가면 다 부추를 들면 다 울산이라고 다 나오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울산에서 많이 나는 것들 그리고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수입 과일 말고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면 울산 지역이니까 아이들이 더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푸드를 살 수 있는 매장도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농산물의 소비 촉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식생활 교육 우선 네트워크는 농어촌의 이런 그 관심 증진과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요거는 하나 또 인기 있었던 그 이론 교육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땅땅땅 뭐 요 내용에서 나온 건데 요 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했던 내용이 여기 선비콩. 선비콩을 아이들은 처음 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우니콩 이런 이름도 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먹고는 있었지만 이게 진우니콩이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선비콩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선비콩은 왜 선비콩인지 요 유래를 그냥 저희도 찾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비콩 왜 선비콩인지 여기 유래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네 하나는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랑 검정색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선비들의 이 가시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모양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선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먹을 가잖아요. 그래서 손에 먹물이 손에 들었는데 이 콩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집어 먹다가 먹물이 들어서 이거 선비콩으로 한다. 또는 또 이렇게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야 하는데 주막에 갔다가 이 콩밥을 줬는데 선비콩이 들어간 콩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그걸 먹다가 과거를 못 보러 갔다. 뭐 그래서 뭐 선비콩이다. 뭐 이런 다양한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잘 재밌게 듣고 이게 선비콩이구나라는 거 듣고 또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또 저희 또 학교 담당 선생님한테 전해 듣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진훈이 콩은 진짜 지의 눈처럼 생겼지 그러면 전 진짜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콩 새알 옛날부터 우리는 콩 심을 때 새알을 심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는
벌레들이 먹고 하나는 새나 짐승들이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콩새알을 심는 그 이유가 이렇게 다 같이 공존하고 배려하고 그런 문화가 다 있었다. 그래서 환경, 건강, 배려의 이야기까지 다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콩만 다 해서 수입 재료는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고요. 전부 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콩들 이용해서 배꼽도 찾아보고 만져도 보고 또 삶은 것도 가지고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 콩들을 이용해서 내 그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이름 꾸미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요거를 이름 꾸민 거를 또 집에 가지고 가서 밥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료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건강 배려의 내용이 저희가 다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제철 채소 과일, 큰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밖에서 크는데 얼마나 고생했겠냐. 그래서 이것도 소중하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이 소중한 채소 과일은 누가 길러줬냐. 그래서 농부들이, 그리고 또 농부뿐만 아니라 배송해 주시는 분들, 또 이걸 씻어 주신 학교의 급식 선생님들, 또 가족들, 그리고 또 선생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벨트까지 채워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이걸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해서 이런 교육이지만 이런 게 건강 환경 배려도 느끼고 또 체험형으로도 또 참여도 하고 또 먹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이 좀 잘 전파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수업인데요. 이게 조금 핵심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의 집약체다. 여기는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형 식생활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메뉴들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 감사 식생활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요리로 저희가 요리 실습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의 요리를 매년 저희가 메뉴는 바뀌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도 요리를 바꾸긴 하는데 작년에는 감동 그 잡채 이게 진짜 인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수제비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 울산에는 또 수제비를 또 다르게 부르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던지기탕이라고. 울산에 토박이가 안 계신가 본데 던지기탕이라고 그 이야기도 하면 뭐 상담동에 거기 엄마랑 뭐 가봤어요, 뭐 아빠랑 가봤어요, 뭐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한국형 그리고 전통식 문화 이런 것들 계승 발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요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요리라든지 아니면 요리 수업을 가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집에서도 바로 실천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들 이런 것들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생일 한상 이렇게 미역국이나 애호박전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제일 인기 많았던 요리가 어떤 건지 혹시 하나 꼽아 보시겠어요? 떡볶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인기가 있었어요.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아닙니다. 된장찌개도 여기 있는 메뉴는 다 인기가 있었지만 잡채도 진짜 인기가 있었지만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애호박전이었어요. 애호박전 여기 생일상에 있는 애호박전. 왜냐면 아이들이 써는 것도 좋아하고요, 무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부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간단한데 먹었는데 맛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근데 애호박전이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애호박전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요리고 또 대상자들이 바라는 요리다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면서 요리 활동을 하면서 계속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리는 저희가 식재료 선택부터 설거지까지 조리의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요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재료도 본인들이 이제 선택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설거지까지. 근데 또 일부러 저희가 메뉴 선정을 할 때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다양한 썰기를 할 수 있도록 채 썰기도 배우고 막대 썰기도 배우고 깍둑 썰기도 배우고 어슷 썰기도 배우고 편 썰기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썰기를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요리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요리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명은
정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장식이잖아요. 장식뿐만이 아니라 이 장식을 하는 이유가 너에게 정말 대접하는 음식이다라는 표현과 처음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 담긴 그런 고명의 뜻과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먹는 친구들에게 고명을 얹어서 한번 대접해봐라. 그래서 서로 같이 먹는 이런 감사한 마음 또 대접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좀 담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했던 임산부 대상으로 그 교육을 했던 요리, 태교 요리 5가지인데요. 이게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쉽다고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반응이 칼질만 할 줄 아는 간단한 요리,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더 맛있는 요리, 보기만 해도 영양이 가득해 보이는 요리, 무엇보다 맛있는 요리, 가족이 먹어도 손님이랑 먹어도 보기 좋은 요리. 아주 쉬운 요리인데 이 요리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특히 태교하는 그 임산부들은 젊은 층들이 또 요즘 조금 더 나이가 있지만 그때까지 요리를 안 해본 성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요리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요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또 요리를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요리 수업 내에서도 환경건강 배려의 교육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환경 수업을 한참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경 수업을 실컷 했는데 본인은 책상에서 일회용품 그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 일회용 컵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환경 내용도 그 교육을 하는데 우리 수업에도 환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해서 지금 보면 특히 요리 수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 일명 회집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희가는 이런 일회용품이라든지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들은 저희가 다 사용을 하는 걸 다 뺐어요. 그래서 장바구니도 저희는 그 코로나 전부터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게 했고 담아가는 용기도 가지고 오게 했고요. 그다음 홍보물 스티커도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스탬프를 찍어서 종이가 또 재활용되기도 했고 또 현수막이 환경 문제에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사업을 하지만 현수막을 좀 최대한 덜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도 모두 친환경 재료를 썼고요. 식품 첨가물이 또 거의 적은 재료를 또 우선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고기가 없는 그런 요리들로 저희가 또 교육에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울산 환경교육센터에서 모든 수업에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적용한 사례로 또 3등이라는 상도 받기도 했고요. 여기 하나씩 사진을 살펴보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우리 그 생협에서 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들이 여기 들고 있는 이게 장바구니거든요. 그 장바구니를 다 들고 오게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고 또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담아가는 용기조차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오게 하자. 그래서 여기 용기에 담아서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요리 수업을 할 때 설거지까지 교육을 하는데 그때 환경을 생각해서 비누바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그 세척바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 또 수세미도 천연 수세미 사용하는 걸로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식생활에 녹여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3년 이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수업인데요. 저희 여기 학교 책상에서 보시면 일회용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요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게 현수막 사진인데요. 현수막을 여기 한 3년을 저희가 돌렸었을 거예요. 날짜만 여기 바꿔가지고 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서 계속 쓰다가 몇 년을 쓰니까 이제 이게 지저분해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작년부터는 현수막을 다 없애고 이렇게 전자 칠판에 저희가 여기 띄워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걸로 해서 모든 수업에 저희는 현수막을 사용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이랑 건강적인 부분, 배려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접목시켜서 저희가 그 식생활 교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캠페인 부분인데요. 캠페인은 예전에 캠페인이라고 하면 피켓 들고 이렇게 좀 일방적인 그
전달 방식의 캠페인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식생활 교육이 조금 전파가 되는데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효과가 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바꾼 게 참여형,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조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퀴즈 활동이라든지 우리 곡물들을 이름을 안 보여주고 맞춰볼 수 있는 퀴즈 활동, 그리고 또 하루 동안 우리가 먹어야 하는 채소, 과일, 무게량들을 보지 않고 저울을 보지 않고 한번 맞춰보는 이렇게 좀 참여 활동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우수 농촌 체험, 직접 농촌에 가서 농촌의 소중함과 또 재미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우수 농촌 체험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부분을 넣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작년부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조금 집중해서 하는 교육 내용은 아동 자립, 요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이런 그 요리 수업을 저희가 요리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에는 각 구군에 있는 청소년 시설의 조리실이 있는 곳은 모두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아동 자립형 요리 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스스로 뚝딱이라는 요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 씻는 것부터 설거지, 그리고 기물들을, 조리 기구들을 정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번을 다 해서 알려주면 이렇게 상장까지, 이렇게 수료증까지 이렇게 제공되는 수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요리 제 식재료 선택부터 하기 때문에 식재료,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요. 환경, 건강, 배려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동뿐만이 아니라 도전 진짜 어른 원정대라고 해서 진짜 어른이 되려면 밥상 한 끼는 내가 내 스스로 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진짜 어른이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진짜 요리를 칼질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요것들을 또 청소년 기간에 이야기를 했더니 고3 자치의 기술이라는 그런 걸로 좀 접목을 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고3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간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도전 진짜 어른 원정대 또는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도전 진짜 어른 원정대라고 해서 이렇게 요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이런 식생활 교육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라는 북구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고3들 대상, 고3 수능 마치고 그 2개 반 학생들이 와서 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생일 한상, 미역국, 그리고 달걀말이, 콩나물 무침, 이렇게 또 그리고 콩나물 불고기, 이런 것들을 진짜 실제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자취하면서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알려주고 만족도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워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고 맛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여서 더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들을 보면, 요건 저희가 매년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담당자들이나 또 그 참여 학습자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받거든요. 그때 대부분 내용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많지만 여기서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 접하지 않는 식재료 날 것 그대로의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이 신선한 식재료 본연의 것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인스턴트 음식 및 과자의 합성 첨가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강사님들의 적극적이고 아이들 눈높이 맞춤형 강의에서 바른 식생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식생활 환경 교육을 통해 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 농산물 활용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약 등을 통해서라도 울산 전 학교 전 학년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식생활 교육은 늘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활용해 주셔서 교사들 사이에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학교의 선생님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써주신 거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도 아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은 자연에서 나는 음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또 먹어보는 실천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재료도 쉽게 다가가고 요리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해봄으로써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친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맛을 보고 새로운 식재료의 맛을 느끼며 다음에 또 먹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다 담당자들의 말인데 다 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식재료를 소중하게 느끼고 식재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급식에서 아이들이 그 급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고 그걸 현장에서 보고 있다, 발견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로 지금 이루어진 내용들을 제가 추려왔습니다. 요거는 또 학교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계속 귀를 막는데요. 이게 뭐냐?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유치원 선생님이 오늘 이런 수업을 했다. 그래서 미각 수업을 했는데 먹어도 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귀로도 소리도 들어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에 가서 하는 것을 그 부모님들께서 사진 찍어서 또 유치원에 보내는 후기가 있고요. 또 아까 그 아동 요리 그 요리 능력 향상 아동 자립형 요리를 저희가 이제 추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수업을 처음 했을 때 하나이가 이런 내용을 남겨놓았어요. 소감을. 집에 엄마가 항상 늦게 와서 기다리는데 배고파 힘들었지만 요리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볶음밥 만들고 싶어요 라고 됐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요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다양한 막 케이크라든지 버거라든지 이런 요리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내 스스로 집밥을 만들어 먹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게 호박전, 그리고 볶음밥, 잡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요리로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가 요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런 사업 꼭지로 또 다양한 방법들로 접근을 하면서 교육을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 해결해야 될 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저희 단체의 식생활 교육 울산 네트워크 단체의 가장 큰 사업인데 이거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넘게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수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수 사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식생활 교육 지원 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을 해주고 또 식생활 교육 체험 센터와 같은 것들이 좀 설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식생활 교육 울산 네트워크는 식생활 교육 지원 센터로 매년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런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상 당장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센터 지정부터도 3년, 5년 이렇게 조금 늘려서 지정을 받아서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이 조금 더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활함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교육이라든지 이런 학대들 좀 곳곳에 찾아가서 이런 식생활 교육이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버스를 이제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 좀 운영을 해주면 좀 좋겠다. 이 사례가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거든요. 건강 쿠킹 버스라고 해서 이 쿠킹 버스에 찾아가서 거기 그 학습자들이 체험을 하는 건데 비만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염도 테스트 같은 것들도 하고 레시피도 배우고 또 요리 체험도 하고 이런 그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울산에서도 어느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식생활 교육 버스라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접목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었으면 확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라든지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가장 그 생애 주기별 모든 대상에서 가장 교육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희가 임산부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임산부 수업을 했지만 작년에도 임산부 대상으로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모집부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워낙 출산율도 줄어들었고 또 그 맞벌이도 하시고 그래서 모집 자체가 힘들고 모집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이렇게 연락을 드려도 이게 연계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은 높은데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 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별로 연계가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임산부 수업을 그래도 이렇게 모집은 했어. 근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동구에서도 여기 와야 되고 너무 멀리서 다 모여야 하는 거예요. 임산부들은 이렇게 또 이동에 또 조금 어려움도 있으시잖아요. 건강 컨디션 때문에. 근데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또 모집을 해서 따로 하려고 했더니 조리 공간도 없고 공간이 있더라도 대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비용이 비싸거나 아예 대여도 안 해주고 오픈을 하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부처별로 협력이 되어서 조리 공간 사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조리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그 남구보건소 산하 그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조리실도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담당자분들도 이런 식생활 교육에 대한 영양의 그 전문가들이지만 이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여기서는 이 임산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해도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곳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영양 플러스라고 해서 영양에 조금 더 챙겨야 하는 그 임출산부들을 대상으로 식재료들을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영양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양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교육, 특히 미각 교육이라든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미각 교육을 알려주는 이런 수업이 식생활 교육이 조금 같이 의무화가 되어서 같이 교육을 받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2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월 10만 원으로 그 상당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정이 된다면. 그랬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재료를 사고 그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의무화를 통해서 농식품 바우처가 좀 활용과 목적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생활 교육 의무화를 조금 더 이렇게 농식품 바우처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 4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이것들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구군별로 청소년 시설에 조리실이 있는 곳을 저희가 많이 그 기관들을 많이 연계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부모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해요. 청소년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라. 그렇지만 학부모나 그 주변의 주민들도 같이 그 조리실을 사용을 하면서 이런 식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오픈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식생활 교육의 어려움과 해결돼야 될 점을 좀 쭉 적어놨는데 이런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할 때 성과 기준이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한테 수업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위주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서 얼마나 다양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이제 식생활 교육을 했는가라고 좀 바뀌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실천 행동을 이끌 수 있게 좀 많은 인원이 아니라 적은 인원도 다수의 그 다회성의 수업으로 좀 교육의 효과를 실천 행동을 이끌 수 있게 조금 집중도 있는 교육으로 다회성의 수업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이런 성과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또 보건복지부 뭐 보건소라든지 부처 간의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학교 측과 이 부분도 조금 협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늘봄학교에서도 부처 간의 이런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려놨는데 울산의 신창학교가 단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12월부터 지금 올려져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재료비도 그렇고 강사비도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지금 10군데를 모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5군데를 모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지금 신청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도 협력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잘 또 하고 있는 게 여기 조금 오타인데 온남초랑 덕신초 우주에 있는 학교들은 식생활 문화 개선 연구라든지 생태 환경 연구 학교라고 해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서 매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학생들 문화센터와 같은 곳인데 근데 여기가 문화공연시설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3년을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식문화도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육청과 좀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그 식생활 교육, 요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뭐 기업, 울산에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ESG 이런 사업으로 해서 환경 쪽에는 지금 많이 투자는 하고는 있지만 식생활도 환경 부분이라는 걸 좀 인식을 좀 시켜서 이렇게 기업 간에도 민간 협력이 좀 이루어져서 식생활 교육들이 조금 더 기업 뭐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에 움직여서 기업들이 먼저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좀 알고 이렇게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부터 식교육 전문 인력이 이수제가 생겼어요.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는 건데 이게 자격증으로 제도가 추진이 되다가 이수제로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수제가 아니라 이제 또 자격증 제도로 다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캠페인이라든지 또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어른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금 유튜버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백종원과 같은 사람들이 좀 맛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산지도 좀 얘기하고 건강한 식재료도 좀 얘기하고 제이미 올리버처럼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좀 이렇게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뭐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식생활 확산을 위해서 저희 울산 네트워크, 식생활 교육 울산 네트워크가 좀 어떤 것들을 좀 연구 활동을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생각한 게 난각 번호가 2025년부터는 원래 난각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4번이었고 1, 2, 3번까지만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 2, 3번이 다 환경이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1번은 방사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닭이 낳은 알을 1번으로 할 수 있는데 2번인데도 방사란이라고 해서 찍혀서 나온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 조사하는 그런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실행되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식생활 교육 울산 네트워크가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네, 식생활 교육 울산 네트워크의 활동과 뭐 이런 좀 제한점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